틈새의 땅에는 한때 여러 황금나무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에는 거대한 뿌리를 지닌 옛 황금나무가 있었고, 그림자 땅에는 황금교차수라 불리던 나무가,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황금나무가 중심을 이루고 있죠. 이 나무들은 각각 다른 규율과 역사를 지닌 채 엘든링과 함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틈새의 땅에는 엘든링과 무관한 신들도 여럿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거대한 의지와 대립했던 영혼의 도읍의 이름 모를 신, 별의 세기를 이끈 라니, 상냥함의 세기를 내세운 미켈라 등이 있죠. 이들은 거대한 의지가 지배하는 황금률과는 다른 규율을 품고 있었고, 그로 인해 틈새의 땅에는 여러 문명이 서로 교차하거나 충돌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엘드의 왕 역시 지금의 황금나무 시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거대한 의지를 섬기는 여러 엘드의 왕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플라키두삭스는 기록으로 명확히 남아있는 옛 엘드의 왕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황금나무 이전 시대의 엘드의 왕이었지만 어떤 신을 모셨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섬기던 신은 뿌리를 기반으로 한 엘든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죠. 그리고 이 엘든링을 공유하던 문명이 우루 왕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루 왕조의 석상을 보면 그 역시 뿌리와 관련된 요소들이 도드라집니다. 흥미롭게도 옛 문명과 지금의 황금나무 문명 사이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불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루 왕조 시절에는 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룡들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는 붉은 번개를 사용하죠. 반면 황금나무 시대에는 불에 대한 대제 예언을 두려워하여 불을 대부분 금지해 왔습니다. 실은 불이 틈새의 땅에서 죽음과 순환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었기에 죽음을 배제한 황금률과는 맞지 않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황금률은 본질적으로 죽음을 배제함으로써 완벽한 질서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빠진 세계는 점차 뒤틀리기 시작했고, 결국 멜리나와 검은 칼날 등 죽음을 되살리고자 하는 이들이 나타났죠. 한때 밤빛 눈의 여왕의 권능인 흑염은 신조차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리케스가 운명의 죽음을 봉인함으로써 흑염은 그 힘을 잃고 맙니다. 결국 황금률과 죽음의 대립은 음모의 밤, 엘든링의 파괴, 그리고 가세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든링 본편에서 빛바랜 자가 마리카의 시체를 이용해 여러 눈을 되찾고 엘든링을 다시 복구하게 됩니다. 이때 복원된 엘든링의 모습은 수복된 눈의 영향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라니의 엔딩에서 우리는 특별한 세계인 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엔딩은 엘든링을 복원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맞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I do solemnly swear to every living being and every living soul. Now cometh the age of the stars, a 1,000-year voyage under the wisdom of the moon. Here beginneth the chill night that encompasses all, reaching the great beyond. Into fear, doubt, and loneliness, as the path stretcheth into darkness. Well then, shall we? My fair consort eternal. 한편 미켈라 역시 신의 문이라는 방식으로 엘든링 없이 왕의 영혼의 인도를 받아 신이 될 수 있는 의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거대한 의지나 엘드의 짐승의 영향에서 벗어난
또 다른 형태의 신격화 방법이 존재함을 시사하죠. 흥미롭게도 나이트레인 세계관에서도 엘든링이 존재합니다. 이 엘든링 역시 누군가가 마리카의 시체를 이용해 복구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이 규율을 품고 스스로 엘든링을 완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형태가 마리카의 엘든링에 가깝다는 점에서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는 보고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이 초승달을 품고 있는 듯해 밤이나 달의 규율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엘든링을 배제한 별의 세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라니가 이끈 완전한 별의 세계와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라이트레인에서 밤의 규율을 이끄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선 라이트레인의 엘든링이 지니는 가장 큰 특징은 그 모습이 변화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현재 공개된 엘든링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승달 모양의 엘든링,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점차 내부를 채워가는 듯한 엘든링이죠. 아마도 3일이 지나면 엘든링은 모든 에너지를 채워 만월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는 여러 차원의 세계를 한데 겹치게 만들면서 얻어낸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짓을 벌인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한 가설로 밤의 기사 일족이 새로운 규율의 주인일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의 기사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태어나 빛마저 빨아들이는 칠흑의 무구를 사용하죠. 이들의 무기 중 하나는 거인들의 유문 문자를 품고 있으며 그 무구는 칠흑 같은 밤의 힘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들은 애초에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자라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잃어버린 문명이 그곳에 숨겨져 있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이들은 역설적으로 빛을 갈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밤의 기사 율라는 별빛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It blinds, as if our night simply never was. 특히 이들은 위대한 의지의 대행자인 손가락들을 따르는 모습도 보이죠. 만약 밤의 기사 중 누군가가 달빛을 품었다면 시간을 들여 빛마저 빨아들이던 칠흑 같은 어둠에 달빛을 스며들게 하여 새로운 규율을 완성시키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트레인에서 엘든링이 넘쳐 흐르는 에너지와 함께 달처럼 천천히 차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러 차원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달빛이 엘든링을 채워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거인들의 잃어버린 의식을 되살려 여러 세계관들을 뒤섞은 새로운 엘든링을 완성해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다크소울의 세계관도 엘든링의 세계관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되고 화방열을 비롯하여 문명왕 등 여러 강력한 존재들이 함께 이곳 틈새의 땅에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식과 별의 세계 혹은 달빛을 규율로 삼은 밤의 기사들 중 어떤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신이나 운명이 새로운 엘든링을 계승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분명한 것은 틈새의 땅의 역사에서 하나의 엘든링만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 시대와 신들이 제각기 다른 규율을 품고 사라졌으며 또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대를 지는 자는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규율을 엘든링에 닮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양재 채널의 양재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